부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에서 어린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멋진 솔로 공연이 있었는데요. 소프라노 박현진님의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부산 데이트 코스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이곳, 이미 지역 정보에 빠삭한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시는 곳일 텐데요. 개성 만점 카페가 모여있는 곳 어딘지 궁금하시다면요.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부부클리닉 오늘은요, 이거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 문제인데요.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리기도 그렇다고 안 알려드리기도 애매한 이 문제,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길고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동서동락. 오늘은요, 이수정 리포터와 외국인 게스트 이한이 함께 추억의 놀이를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정겨운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오늘은요, 선선한 이맘때 방문하기 딱 좋은 두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을 피크닉 장소 고민하고 있다면요, 잠시 후 함께 만나볼게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이 지진 전조 증상이 있다면 이런 걸까요? 얼마 전 김영훈 시민 기자님 앞에 나타난 두꺼비.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두꺼비가 이날 밤 무언가에 쫓기듯 대거 이동 중인데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두꺼비의 수상한 이사 후 우리나라 관측상 최고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불리는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만 마리의 두꺼비가 떼를 지어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두꺼비의 이동이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미스터리한 자연의 경고, 더 이상의 지진도 더 이상의 피해도 없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산통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첫 소식, 얼마 전 열린 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를 빛내준 축하 무대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프라노 박현진 씨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 지금 함께 감상해볼까요?
이번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도 언젠간 박현진 소프라노처럼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박현진 소프라노,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이어서 부산 진구 초읍동 남구현님께서 선선한 가을날 딱 즐기기 좋은 멋진 거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서면의 핫플레이스, 전포동 카페거리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언제나 북적북적 이곳은 서면 젊음의 거리입니다. 각종 밥집, 술집, 그리고 카페와 상점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부산 번화가 중의 번화가인데요. 이 젊음의 거리에서 조금만 뒤쪽으로 걸어가면요. 색다른 이색 카페들이 모여있는 전포동 카페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떡카페, 사주카페, 캘리그라피 카페, 낚시 카페 등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는 전포 카페거리,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카페 중간중간 식사가 가능한 밥집들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요, 이렇게 원예를 취미로 배우거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카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요. 배우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전포동 카페거리에서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이곳은 예전에 주로 철물점이나 공구상가가 모여있던 곳이었지만 5, 6년 전부터 카페거리가 조성되었는데요. 때문에 여전히 철물점이나 공구상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술, 혼밥, 혼술이 대세잖아요. 전포동 카페거리에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아서요. 혼밥, 혼술, 혼커피까지 분위기 좋은 곳에서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 보내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포동 카페거리의 아기자기한 가게들 잠시 구경해볼까요?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아름다운 카페거리의 모습, 눈으로만 보기 아까워서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크고 넓은 대형 카페도 좋지만요. 가끔은 아기자기한 카페에서 분위기를 마시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나를 위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이곳에서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개성 넘치는 카페가 가득한 전포동 카페거리였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맛집과 그리고 이 가을에 어울리는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전포동 카페거리. 언제 꼭 시간 내셔서 좋은 분들과 함께 전포동을 거닐며 가을에 흠뻑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4주 후가 아닌 지금 당장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리얼 부부상담소 부부클리닉입니다. 오늘 부부클리닉으로 도착한 고민, 바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장모님에 대한 사위의 사연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시댁이 우선이다라는 이 가부장적인 마인드에 사로잡혀서 친정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여성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일까요? 늘 좋기만 하던 장모님도 자주 부딪히며 같이 살다 보니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도착한 이 고민 허심탄회하게 이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부부 문제 전문 상담가 이윤지 선생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변론을 맡아주실 김영훈 시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이윤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일단 선생님도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무서우신지가 궁금해요. 네, 무섭다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시부모님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보다 네네.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편한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 진실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님께서도 장모님이 무서우세요? 저는 제가 장모님 무서워요. 장모님은 저를 무서워하죠. 이게 제 딸한테 잘해라 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장난을 심하게 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마냥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또 예전에는요, 사위 사랑은 장모, 그리고 뭐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장모와 사위의 갈등인 장서 갈등이 고부간만큼이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시면서도 그런 걸 느끼시나요?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어른들의 위치도 많이 변화를 보이고 그쵸, 계시거든요. 그쵸. 대부분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의 출산과 동시에 아이의 양육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양육하시다 보면 딸 집에서 자주 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사위에 많이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면은 사위의 장단점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위의 행동들을 토대로 성향을 판단하고 뭐 태도를 판단한다든지 많은 입장 차이를 이제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님들이. 그래서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딸한테. 그런 사위의 모습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좋은 부분을 많이 보다가 한 가지 나쁜 점만 딱 이렇게 짚어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변하잖아요. 단점을 자꾸 집중하게 그렇죠?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위는 장모님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드리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모님은 사위의 행동을 평가하기보다는 사위는 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구분하셔가지고 갈등을 오해를 막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명확한 선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전자에 잠깐 말했듯이 장모님하고 제가 심해요. 네. 거의 뭐 엄마가 아들이 될 수 없댔는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장난이 심한데 이 선이 좀 넘은 겁니까? 뭐 물론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얼마든지 좋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건 부부 관계도 선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의 선이 있듯이 오히려 장모님하고 이제 사위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을 조금 그어 주셔야 왜냐하면 장모님은 이제 다 받아주시는 입장이지만 아직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기자님도 장모님의 생각을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 같거든요. 19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일반적인 기준에 선이 있다기보다 이 서로가 원하는 그 선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아내 역을 김영훈 시민기자님께서 남편 역할을 맡아서
실감나는 북부 연기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고 올까요? 결혼한 여자들은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무서워서 시금치에 시자도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지만 제 아내는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맞벌이인 저희 부부는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장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를 봐주는 날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장모님은 저희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모처럼 휴가인 어느 날 전 신나게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 팬티바람으로 욕실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야? 에구머니나, 자네 이 시간에 웬일인가? 아니 그럼 저 장모님은 웬일이세요? 난 청소 좀 해주려고 왔지. 얼른 옷부터 입게나. 전 정말 10년 간처했습니다. 전 아내가 퇴근하자마자 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장모님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얼마나 황당한 줄 아나. 팬티바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왜? 엄마 오는 게 불편해? 당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리한테 신경 쓰는지 알지? 그렇지. 장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라를 잘 봐주는데. 그럼 내가 좀 예민했다. 내가 조심해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오시라고 해라. 당연히 부모니까 장모님께 자식집 불쑥 찾아올 수도 있지라는 생각인데 시부모의 아내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남다를 것 같아 장모님처럼 부모님께 저희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상일이가 보고 싶어 왔지? 어머니 근데 저희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상일이가 가르쳐 주던데 올 때마다 내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와서 반찬도 챙겨주고 소라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네. 비밀번호를요? 뭐 그리 놀라노? 시어머님 비밀번호 알게 된 게. 저희도 사생활이 있는데. 니 지금 그래서 시어머니가 불쑥 왔다고 서운하다는 기가.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입은 어머니는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했나? 당신 엄마 정말 웃긴다. 내가 언제 오지 말라고 했어. 비밀번호 누르고 갑자기 들이닥치시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아니 그리고 몰래 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야. 그러면 장모님은 내가 팬티바람으로 있어도 난 장모님 오시는 거 환영했거든. 그런데 당신은 장모님하고 다르게 왜 우리 엄마를 불청객으로 취급하는 건데? 아유,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다르잖아. 난 어머님이 불편해. 애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시면 어머님 챙기느라 내가 기운이 다 빠져. 안 돼. 나 비밀번호 바꿀 거야. 장모님과 다르게 집 출입을 못하게 하는 저희 아내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이럴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잘 보고 왔습니다. 기자님은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시어머니의 차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어머니가 좀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줘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오늘 사연은 그 며느리가 잘못한 걸로 계속 밀고 나가랍니다. 왜 아내들은 같은 일에도 친정어머니는 되고 시어머니는 안 되는 겁니까, 선생님? 네, 사례를 보면 장모님과 시어머니의 방문 목적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어머니의 행동은 애정 결핍과 보상 심리로 보입니다. 즉, 시어머니는 살아오시면서 당신의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아들을 키우시면서 아들이 친구이자 애인이자 남편의 역할까지 바라시는 보상 심리.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들 집은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부부의 갈등을 키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는 조금 애착에서 오는, 물론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애착에서 오는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녀든 손자든 양육을 하시면서 딸의 삶을 눈으로 확인이 될 때 본인이 자녀를 키울 때보다 더 강한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듯이
물론 장모님 방문은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만 그래도 아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좀 챙겨주시고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장모님 입장에서는 또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 두 분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지만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부부에게 심각한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집이라는 곳은 누구에게나 편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쉬는 날인 만큼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솔직히 쉬는 날은 솔직히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쉬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맞죠. 근데 네. 누군가가 불시에 이렇게 찾아온다 하면 정말 그만큼 불편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례처럼 집 문을 열고 방문을 하시는 거는 정말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기자님께서는요, 아까 처음에 되게 장난을 많이 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친정 어머님과 사이가 어떠신가요? 친정어머니 그 장모님. 그죠, 장모님이요. 네네. 저는 장모님하고 사이 나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없고요. 네. 뭐 좋은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한 3박 4일 정도 할 수 있어요. 우와, 근데 네. 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술자석에 얘기하는 거 보면 가만히 듣고 보면 자기가 친정에 잘못하거나 네네. 자기가 뭐 시댁에 처가에 잘못하는 그 친구들이 이 시댁 험담하고 처가 장모님 험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잘하는 사람은 험담 네네. 안 해요. 그래서 그 며느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일명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같이 험담하는 거. 자기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본인이 떳떳하지 못할 때 오히려 좀 이렇게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 근데 친정 어머니와는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좀 손님같이 대접해 드려야 되는 시어머니랑 집안일까지 좀 싹 다 도와주시는 친정 어머니의 방문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결혼을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돈들은 우리 며느리를 딸같이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쵸. 우리 사위 내 아들처럼 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흔히 듣는 말이죠. 네. 결혼하실 때. 하지만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고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쵸. 물론 친정어머니의 역할은 아이를 봐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집안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친정어머니 방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문은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불편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친정어머니에 도와줘서 당연하고 시어머니는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엄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네.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부부간의 소통,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소통을 자주 하시고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도 배려하면서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부터가 짚어나가시고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하셔야 그게 맞는 답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시어머니는 잘해줘도 불편하고요. 못해줘도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런 틀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남편 역할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스님?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경우에는 앞전에 소개해드린 나의 부모를 바꿔라 라는 상담 프로그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틀을 없앤다는 것은 부부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부모는 내 가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내 가슴 깊이 존경하라. 그리고 나머지 사랑은 나의 가족에게 베풀어라. 네. 예. 이 앞에 말씀드린 마음가짐은 부부가 하위를 보시고 같이 부모에게 자식들의 입장을 의논하신다면 부모님 역시 의견에 동의하십니다. 우리 부모는 그렇죠. 못 네네. 알아듣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소통을 가진다는 것은 소통을 가지셔야지 아니면 불만만 쌓아두신다면
갈등 해소는 솔직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예. 지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피하기보다는 소통에 직접 마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개선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이 부분도 또한 뭐 나의 부모를 바꿔라 프로그램의 내용 중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네. 남편은 장단점을 시어머니께 물어보시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젊은 시절에 뭐 애기 아빠는 어땠어요? 그리고 뭐 사랑 얘기라든지 그리고 네네. 시부모님 사랑 얘기 뭐 젊었을 때 어땠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시어머니와 소통을 한다고 그러면 네네. 서로가 좀 더 서로 사이를 더 좁혀 나가는 그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의 뭐 과거 젊었을 때 부분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그럴 것 예, 같아요. 거의 없다고 네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시부모님에 대해 아는지 한 번쯤은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그게 또 갈등을 막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서로 친해지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고민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사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 신뢰, 믿음감이 다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네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부모와의 소통이 없을 때는 이제 부모 심정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네네. 시아버지 집에 이제 네. 아빠랑 이제 엄마랑.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손녀딸이 아빠랑 막 노는 걸 봤어요. 네. 목마 태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봤을 땐 손녀딸 뭐 어차피 뭐 애기니까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네. 아들이 안쓰러우시던 거예요. 아, 본인 아들이.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뭐 영희야. 네. 니네 아빠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상담할 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만큼 자신의 자식이 네. 어떻게 보면 손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네네. 지금 보면 뭐 시어머니 행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행동이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일까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렇죠. 본인 자식은 아무래도 남다르기 때문일 것 그쵸? 같은데요. 예. 결혼은 일리은지 대사라는 말이 있죠. 두 남녀의 만남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배우자의 가족도 사랑해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훈 시민기자님, 이은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클리닉 가슴속에 쌓여둔 부부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부부들의 솔직한 사연을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부부클리닉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ey daddy, look at me, stay with me.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스마일 메이커 저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드디어 긴 여름 방학을 끝내고 부산통으로 컴백해 주셨습니다. 바로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자체 제작 영상물을 통해 즐거워지는 시간, 동서동락 시간입니다. 이 가을을 맞아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동서동락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추억의 놀이를 찾아 떠나보는 여행인데요. 이수정 학생 리포터와 외국인 게스트 이한이 함께 떠나는 추억통,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추억을 배달해드립니다. 추억통!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정. 이한입니다. 네, 저희가 시대별로 여러분께 추억의 놀이를 배달해드릴 건데요. 이한 씨는 한국에 어떤 놀이들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하나도 참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은 1970년대에 주로 했던 놀이들을 배달해드릴게요. 일단 따라오시죠. 컴온. 네, 이제 저희가 뭘 하면 되죠? 이제 공기놀이를 할 돌멩이 5개를 이렇게 오시면 되세요. 공기놀이요? 아무 돌이나 주워오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주러 가시죠.
하나, 둘, 셋, 짜잔! 아, 이한 씨 이게 뭐야? 공기놀이 몰라요? 공기놀이가 뭐예요? 공기놀이. 5개의 둥근 돌멩이 중 하나의 공깃돌을 높이 올리고 바닥에 놓인 공깃돌을 주우면서 다시 내려오는 공깃돌을 실수 없이 받아야 하는 놀이. 옛날에는 이런 작은 돌 5개로 공기놀이를 하곤 했는데 이렇게 큰 돌로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1단계는 돌을 하나씩 잡아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이렇게 뒤집어서 총 10개를 채워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근데 피디님 요새 누가 이런 걸로 공기놀이 합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 이거지 이거. 야 이게 바로 최신 살구놀이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1단계. 아유 이렇게 하면 죽어요 죽어. 넌 죽고 난 살고. 이걸로 70년대에는 무슨 놀이를 했을까요? 이걸로 뭘 하죠? 이거 뭐 펜싱? 아닙니다. 나뭇가지로 할 수 있는 놀이는 자치기입니다. 자치기요? 자치기. 길고 짧은 2개의 막대를 사용해 밑에 있는 막대의 끝을 쳐 공중으로 튀어오른 것을 다시 채로 힘껏 쳐서 멀리 보내는 놀이. 자, 이안 잘 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건 여기 놓고 구멍을 좀 파놓고 여기다가 나 더 잘 할 수 있어. 배고파. 볼거 없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간식으로 건빵을 많이 먹었대요. 아, 고작 건빵이에요? 야, 우리 이걸로 게임이나 합시다. 또 게임이에요? 그냥 이거 7개 먼저 먹고 휘파람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긴 사람만 물 먹을 수 있는 걸로. 오케이? 시작. 수정 씨가 이기셨습니다. 자, 수정 씨만 물 마실 기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루저. 수정, 뭐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몰라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다가 구호가 끝남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낸다. 나 이 게임 알아요. 그러면은 잘 됐네. 술래 정확다. 락, 시절, 페이퍼.
1970년대 놀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야외에서 하는 놀이들이 많았죠. 오늘 어땠나요? 요즘 스마트폰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놀이가 너무 늦었다. 밥 먹으러 온나? 아유, 저는 엄마가 부르고 계셔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love 공기놀이, I love 잡치기, but I hate 감방. 안녕, goodbye.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놀이터나 골목에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게임이나 놀이를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오늘 동서동락 덕분에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왠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매주 색다른 아이템으로 재미와 정보를 주는 동서동락,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오늘은 이맘때 떠나면 가장 좋은 부산의 명소, 부산 대저 생태공원과 기장 축성성당의 가을 경치를 33초 투어 부산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가을빛을 닮은 두 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코스모스가 하늘하늘거리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진 두 곳, 정말 경치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대저 생태공원과 죽성성당은요, 영화 촬영지로도 소개될 만큼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의 명소라고 합니다. 9월이라서 더 운치 있는 두 곳으로 여러분도 꼭 가을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님입니다. 스피드한 배달에 놀라고 치즈와 고구마 무스 맛에 2번 놀랐다고 하시네요. 이구룡님입니다. 귀여운 서비스. 막창집에 갔더니 서비스로 귀여운 돼지 그림의 달걀말이를 주네요 하셨는데요. 와, 돼지 그림의 달걀말이요? 아유, 귀여워라. 이런 조그만 배려에 또 찾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9133님입니다.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주말을 맞이해서 여유롭게 집에서 떡볶이 만들어 먹었다고 하시네요. 9133님입니다. 오늘은 썰어볼까? 할인된 가격에 두툼해서 더욱 좋았던 식감이 최고였어요 하셨는데요. 가끔 저렇게 썰고 싶은 날이 있죠?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1022님입니다. 친구와 네일아트 받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예쁘게 변신 어떤가요 하셨는데요. 와, 예쁘네요. 맞아요. 네일아트를 받고 나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7586님입니다. 솔솔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공기, 그리고 초록초록한 풍경에 찰칵했어요 하셨는데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지진 때문에 걱정이긴 하지만 날씨는 어느새 맑은 가을이네요. 오하나89님입니다. 송도 스카이워크, 푸른 바다 위를 걷는 기분에 재밌었어요. 추천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저기 두 남자의 여긴 어디에서 봤었는데 가보진 아직 못했네요. 재밌어 보이는데요. 저의 인생 영화로도 손꼽히는 비포 선라이즈, 제시와 셀린느가 음악 듣던 재즈샵이에요 하고 93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죠. 비포 선라이즈. 이런 로망을 안고 여행을 가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910님입니다) 바다에서 만난 순에서 낯가림도 없고 귀여웠던 아이들, 귀여워서 찍어봤다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5268님입니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에 만난 사마귀, 놀랐지만 귀엽죠? 하고 보내주셨네요. 기장군의회입니다.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기장군입니다. 스마트폰 영상 공모전 열어요 하셨는데요. 인문도시 기장의 문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스마트폰 영상 공모전이 개최된다고 하네요. 부산 진구입니다. 지난 21일 구청 백양홀에서 성인 문해 문학작품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강서소방서입니다. 구포동 경혜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부산관광공사입니다. 외출하기 좋은 가을 자전거 타고 서부산 여행 떠나봐요 하셨는데요. 낙동강 철새 낙원 자전거길과 서부산의 보물섬 가덕도, 서부산의 핵심 콘텐츠인 감천 문화마을을 돌아보는 코스라고 하네요. 고리원자력본부입니다. 서생면 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서생명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으로 종자, 사료, 비료 등 친환경 영농자재비 5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입니다. 정효성의 가야금 초심으로 가야금 선율을 느껴보는 시간 가져요 하셨는데요. 오는 27일 오후 7시 반 예지당에서 화요공감 정효성의 가야금 초심으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몸을 소재로 한 통합예술, 뇌과학, 심리학, 표현예술 교육을 연다고 하네요. 동의대학교입니다. 신지영 교수가 탄소 배출 없는 수소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동의대학교입니다.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마을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유니세프 금정구 협력도시 4주년 기념 스마일 나눔 걷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9월 24일 토요일에 개그맨 김수영 등의 팬사인회와 문화공연 등으로 이뤄집니다.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나흘간의 행복 일주 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 방과 후 학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9월 22일부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K-팝, K-뷰티 등 K-컬처의 전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한류축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찾아옵니다. 오는 10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요트를 타고 부산 가을 바다를 만끽하는 시간과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려집니다. 동네 읍성 역사축제가 열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읍성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 항쟁을 재연출하는 축제에서 교육과 체험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사상강변축제가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거리 퍼레이드와 대학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초량 차이나타운 특구 등지에서 한중 문화예술 공연, 중국 문화체험관 등으로 꾸며집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또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각 도시마다 배치된 지진 대피소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부산시에는 현재 7개고 42개소의 지진 대피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진 대피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지진 대피소 위치 확인하셔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